안녕하세요. 더합력의 김영주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송도 글로벌 캠퍼스에 가장 많이 지원하는 등급인 4등급에서 6등급 학생들이 합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도 글로벌 캠퍼스에는 우선 뉴욕 주립대, 조지 메이슨, 유타 대학교, 겐트 대학교, FIT 이렇게 총 5개의 대학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 겐트 대학은 벨기에 대학교이기 때문에 좀 제외를 시키고요. 우리 스토니브루, FIT, 그 다음에 조지 메이슨, 유타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저희 유학원을 일단 방문하는 학생들은 사실 1등급에서 3등급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1등급에서 3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인서울권을 들어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을 것이고, 또한 1등급에서 3등급 학생들은 스스로 준비한 학생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고 가장 많이 지원하는 학생들이 이제 4등급에서 6등급 대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송도 글로벌 캠퍼스를 지원하실 때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송도 글로벌 캠퍼스가 어느 정도 급이냐, 어느 정도를 포기하고 여길 가면 좋겠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뭐 중경외시 붙으면 사실 중경외시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거기보다 이제 조금 인서울 안에서도 랭킹적으로 아래쪽에 있는 곳이라면은 이제 본인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은 하지만 발전 가능성을 봤을 때는 송도 글로벌 캠퍼스가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합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제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등급에서 6등급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일단은 뭐 학교마다 다 천지 차이고 원점수와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해야 되지만 그냥 일반고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구체적인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신 등급입니다. 그래서 내신 등급과 원점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 어떤 고등학교는 80점대가 나와도 4등급을 받는 경우가 있고 어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80점대를 받아도 7, 8등급이 나오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지역이라든지 고등학교 네임밸류 이렇게 해서 많이들 문의 주시는데 사실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미국의 대학교가 사실 국내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 있는 학교의 네임들, 그 다음에 뭐 지역에 따라서의 어떤 평가 방법들을 다 이해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디 자사고에서 뭐 4등급을 받는 거면은 굉장히 사실 좀 그런 퍼포먼스가 높은 건에도 불구하고 일반고 3등급이 더 나을 때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냥 우리 국내에 있는 외고라든지 특목고라든지 자사고 학생들이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이 내신 가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지역적인 특징이라든지 학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어필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내가 이런 학교의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점수를 받았다. 내 내신 점수가 좀 낮은 이유는 이런 거다 라는 부분들을 추가적인 에세이라든지 자료들을 통해 가지고 제출하면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둘째, 에세이입니다. 에세이는 뭐 당연히 잘 써야겠죠. 잘 쓰는 에세이의 기준에 대해서 조금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학부모님들은 잘 쓰는 에세이가 뭐 너무 잘 쓰면은 고등학생스럽지 않기 때문에 뭐 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당연히 대학원 수준의 에세이를 쓰는 건 도움이 되지 않겠죠. 뭐 논문처럼 막 쓰는 에세이가 우리 입학자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이지만 문법 검수도 안 하거나 아니면은 뭐 글이 써지는 대로 막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이러한 학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에세이들이 있죠. 그리고 저는 탄탄한 커리큘럼과 훌륭한 교수 때문에 이 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에세이는 너무 진부합니다. 이런 에세이를 쓴다고 해서 고등학교스럽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글을 잘 쓰는 고등학생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잘 쓰는 에세이의 기준은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이 학교와 학과에 들어가고자 하는 계기와 동기, 가치관이 확실히 나타나야 되고 내가 여기를 오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들을 했고 또한 내가 뭐 10년 뒤, 20년 뒤에 대한 뭐 그런 포부를 얘기하기보다는 이 대학교 4년 동안 어떠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파악을 해서 이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해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부분들을 어필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에세이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중에 갭이어 있거나 자퇴했거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성적이 낮은 친구들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은 그냥 지원할 때 추가적인 에세이를 더 써가지고 내가 이렇다 혹은 메인 에세이에 이런 부분들을 꼭 언급을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성적이 낮은 이유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에듀케이션 갭 때 어떤 것들을 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나의 부분들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메인 에세이 쓰셔도 좋고요. 아니면 추가적인 에세이를 하나 더 작성해서 지원을 해도 좋습니다. 추가적인 이 에세이 뿐만 아니라 글자 수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스토니브룩 같은 경우에는 원칙대로 글자 수를 맞춰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 딱 글자 수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조지 메이슨이라든지 유타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에세이 쓸 때 파일을 업로드해요. 조지 메이슨과 유타 대학은 추가적으로 에세이가 양이 더 많이 제출을 할 수 있는 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든지 나에 대한 어필이 더 가능한 에세이 내용이 있다면은 우리 학교 입학처로 에세이를 추가적으로 보내도 무관하고 더욱더 긍정적으로 어필이 됩니다. 셋째, 추가 서류입니다. 사실 이 부분만 따로 영상을 다루더라도 사실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한번 또 따로 디테일하게 서류 부분을 다루도록 할게요. 생기부를 제출하면 유리한지, 번역을 하면 유리한지, 아니면 번역 공증까지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서류까지 내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학교마다 차이가 있어요. 일단은 제가 스토니브룩과 유타 대학교, 그 다음에 조지 메이슨 대학교 입학처 선생님들과 미팅한 것을 토대로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스토니브룩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글로만 낸 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입학처의 권한이 이제 미국 쪽에 대부분 있기 때문에 한국된 서류를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영어로 제출해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또 번역 공증을 한 걸 원해요. 왜냐면 이 서류에 대한 신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번역 공증을 하는 걸 원하는데, 또 조지 메이슨이나 유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들 생기부를 번역 공증하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부분만 이제 번역하거나 서머라이즈 해가지고 이제 제출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본인이 일부분만 가지고 서머라이즈 해가지고 이 부분 제출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번역 공증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간혹 이제 대학교 관계자분께서 이제 번역 공증 너무나도 많이 하면은 이런 부분 다 하나하나 읽기 어렵다라고 하시는데, 뭐 저희들 입장에서야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읽어주시기를 이제 바라지만, 학생이 워낙 지원하는 학생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서머라이즈 하는 것도 좋고 번역 공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이렇게 제출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이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고 또 이 생기부 번역 공증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는 것은, 과연 이 서류를 왜 내야 될까라는 거예요. 내가 생기부가 뭐 20장, 30장 있다고 해서 다 번역해가지고 공증까지 맞춰서 비용까지 내가면서 했을 때 이 부분이 필요할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경영학과를 써요. 근데 내가 관련된 활동들을 다 미술이라든지 아니면 예체능 관련된 활동들만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번역 공증된 파일이 그만큼 유리할까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학생들한테 번역 공증 하라고 하지는 않고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를 보고 내가 지원하는 전공이랑 이제 적합성이 있으면은 번역 공증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적합성이 일치하지 않는다면은 굳이 시간과 돈을 들여서 이거를 하는 게 있어서 의미가 있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1%라도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저는 찬성이지만, 불필요하게 이제 서류를 내는 거에 있어서는 그렇게 찬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서류만 이렇게 정리해서 제출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특히나 좀 강조하는 거는 외고라든지 특목고 학생들은 정말 많은 활동들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학생들은 제가 조금 생기부 번역 공증하라고 조금 구체적인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활기록부에서 어필하고 싶거나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거나 우리가 많은 학교 애들한테 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면은 번역 공증 혹은 영문으로 서머라이즈 해가지고 제출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찬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밖에도 우리가 어떠한 서류들을 제출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서류에 있어서는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이런 서류를 제출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도움이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상담 시에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그런 부분에서
대해서도 알려드릴 거고요. 무엇보다 에세이도 중요하고 추천서도 중요하고 이렇게 부수적인 서류도 중요하지만 1번은 내신이니까 내신을 꼭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입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